쟤네 해상 세력이 약해. 그럼 해상으로 굉장히 괴롭혀볼까? 당장 중국도 뭐예요? 서해 이상한 거 설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인기 항공모함이 딱 떠 있고 SLBM 탑재한 잠수함 드글드글 거리고 공군기지에는 KF-21 떠서 우리 무인기 항공모함에 있는 무인 전투기하고 연동 작전을 한다. 이게 힘이고 이거 현실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 엑스파일 이세환입니다. 최근에 국제해양방위사업전이 열렸었죠. 이게 마덱스라고 하는 건데 마덱스 2025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단연 화제가 된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사실상의 무인기 항공모함인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함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항공모함 사업이 좀 엎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함 이 사업이 발표되면서 이것이 한국형 항공모함의 미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한화오션에서도 이 모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이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개가 나왔는데 도대체 그럼 유무인 전력지함이 뭘까? 이게 유무인 전력지함 즉 유인과 무인의 모든 무기 시스템을 이 안에서 지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인기 항공모함이지만 여기에는 무인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헬기도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륙 작전을 위해서 이 안에 상륙 돌격 장갑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활용되는 항공기가 대부분 뭐일 수 있다? 무인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해드리면 이게 무인기 항공모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무인기는 어떤 무인기가 있을 수 있냐? 정찰기도 될 수 있고 전투기도 될 수 있고 공격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목적 무인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함이 바로 이 유무인 전력지휘함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21년 이때 경항공모함 사업이었다가 갈수록 좀 덩치가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추진하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20대를 들여온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제 항공모함 해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처음부터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냐? 일단은 이 F-35B가 여러분들 F-35 시리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공군형 F-35A, 해병대용 F-35B, 그다음에 해군형 F-35C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트러블 메이커가 물론 다 세 개 다 트러블 메이커야. 근데 그 중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이 F-35B였습니다. 수직 이착륙하는 거. 일단은 뭐 다른 건 다 제쳐두라도 가격이 대당 최소 1,500억 원. 1,500억 원. 네. 그럼 여러분들 20대면 얼마예요? 3조 원. 그럼 3조 원만 딱 내면 얘네들 가져서 할 수 있을까? 비행기 그냥 돈만 사면 끝이에요? 운영 인력, 부품, 예비 부품, 여러 가지 유지 정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을 잡아먹는 돈 빨아먹는 하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배 자체 만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들여와서 운용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해군이 여기서 잘못했죠. 말을 잘못 실수했죠. 우리가 F-35B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1년에 유지비가 500억밖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최소 3배가 들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해군이 그때 굉장히 사실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현실적인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사실 실현되기가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항공모함을 호위해주는 이지스함이 2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잠수함도 2척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호위함도 이지스함 말고도 호위함이 따로 한 서너 척 필요하고 보급함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항공모함이 하나 뜸으로 해서 거대한 함대가 하나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대한 함대를 하나 구성하려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신규 인원만 적어도 2,000에서 3,000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만들므로 해서 기존에 있던 함대에다 항공모함을 끼얹는다? 이건 굉장히 아니란 발상이에요. 기존에 있는 함대 외에 새로운 항공모함 함대를 사실상 창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천만, 3천 명이 아니고 거의 만 단위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작전본부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당면 과제보다 인구 절벽이에요. 도대체 이 인력을 어디서 다 끌어올 거냐. 그 다음에 이 유지비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항공모함 유지비뿐만 아니라 함대 유지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좀 솔직히 말해서 좌초가 돼버렸죠. 근데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항공모함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공군기지 뻔한데 거기 북한 애들이 다 방사포 쓰고 미사일 쏠 건데 그럼 공군기지 다 박살나면은 그나마 항공모함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항공모함을 만들면 떠다니는 공군기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떠다니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항공모함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돼. 근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잖아. 우리는 미국이 아니거든. 그리고 미국도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항공모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들이. 기본적인 훈련은 지상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따로 별도의 지상 공군기지가 하나 필요해요. 여기서 항공모함에서 할 수 있는 정비는 그야말로 기본 정비밖에 안 됩니다. 정밀 정비나 아주 규모가 큰 정비는 지상기지에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훈련도 지상에서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있으면 거기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지상의 기지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떠다니는 마음대로 떠다녀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공군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다 칩시다. 여기에 몇 대 넣겠어요? 여러분 20대를 F-35B 20대 들여온다고 해서 얘가 전부 다 탑재되는 거 아니에요. 해봤자 4만 톤급 해봤자 12대 정도가 한계예요. 그럼 12대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항공모함 부자인 미국도 이런 생각합니다. 미국도 무인기를 운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국도 지금 개발에 들어갔고요. 영국도 이런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 선진국이 많이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미 무인기 플랫폼 항공모함이 몇몇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 또 나오네. 또 나와. 중국은 뭘 만들었냐면 예전부터 다목적 상륙함 만들었어요. 이게 5만 톤급이에요. 근데 최근에 스촨함을 하나 진수시켰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진수시킨 건데 이 스촨함 이게 그냥 다목적 상륙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뜨냐? 원래는 헬기만 뜨기로 했었거든. 근데 작년 12월 27일에 진수한 이 스촨함 갑판에 뭐가 있었냐? 전자식 캐터펄트가 있었어요. 즉 전자식 사출기가 있었다고. 이건 뭐예요? 뭔가 비행 물체를 회전익이 아닌 고정익을 전자 캐터펄트가 사출시킨다는 얘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뭐다? 얘가 무인기 항공모함이었어. 중국은 이미 여러분들 무인 정찰기, 함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가 있고 그리고 GJ-11 리젠이라고 해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얘네를 스촨함에다 지금 옮겨서 운용한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항공모함에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군사 분야에서 우리보다 생각과 행동력이 한 발 앞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맨날 무시할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튀르키예. 여러분 튀르키예가 의외로 무인기 강국이에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튀르키예 바이락트르 무인 공격기가 엄청난 전과를 올렸죠. 그런 나라가 튀르키예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배수량 2만 7천 톤짜리 아나돌로함이라고 했어요. 이 아나돌로함을 세계 최초로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취역시킨 나라예요. 얘네가. 굉장한 나라입니다. 처음에 튀르키예도 F-35B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튀르키예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게 불발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뭘로 가? 우리 무인기 항공모함을 할 거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튀르키예 역시 이게 끄즈렐마라고 해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얘를 지금 여기 아나돌루함에 탑재시키려고 했어요. 얘가 그냥 개발 무슨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제가 나와서 얼마 전에 얘가 무장 투하를 했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또 누가 지금 현재 무인기 항공모함 가지고 있냐?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2월 6일에 샤히드 바게리함이라는 걸 공개했어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이 만든 컨테이너선이 있었거든. 이 컨테이너선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이란이 개조해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용 드론으로 가장 유명해 보여요. 샤헤드 136이죠. 이 샤헤드 136이 어디 거예요? 이란 거예요. 이란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무인기가 있습니다. 카헤르 313, 아바빌 3, 그 다음에 모하제르 6,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샤헤드 136까지 여러 종류의 무인기를 여기에 지금 탑재시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카헤르 313이라는 거는 무려 여러분들 스텔스 무인기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게 여의치 않은 국가들, 또한 항공모함과 함께 무인기 플랫폼이 필요한 국가들이 이미 개발을 완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여러분들 이 해상에서의 전력 투사가 굉장히 절실한 국가인데 우리가 오히려 한 발 늦은 거 아닌가, 좀 현실성이 없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좀 후발주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무인기 기술이 조금 느려요. 느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활발한 예산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가 사실상 분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성능이 모자라요. 안 쓸래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칼이라는 회사하고 합작해서 미군이 쓰고 있는 무인기 중에 그레이 이글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은, 회사의 이름은 모하비예요. 이 모하비를 합작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항공에서 또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우주항공이잖아요. 카이는 지금 처음에 군단급을 했다가 카이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카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어요.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 2라고. 얘를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둘이 아마 지금 경쟁 체제로 돼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인기 항공모함을 만들면 이제 여기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하비하고 이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요, 공격기예요. 공격 및 정찰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전투기가 없어요. 무인기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무인기 스텔스 전투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로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게 있잖아요. 가오리라고. 또 나오네, KF-21. 아무튼 기승전 KF-21이야. 그러니까 KF-20이라고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는 무인기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가 있거든. 얘를 이 차기 우리의 미래의 무인기 항공모함을 위해서 얘를 하루빨리 제대로 무인기 스텔스 전투기로 전략화해야 돼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역시 엔지니어와 예산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중요하죠. 중요해. 일단 여러분, 이 무인기에서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해상작전이? 얘네는 동해와 서해가 나눠져 있잖아. 나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전력을 집중을 못해요. 같이 해야 돼. 근데 우린 뭐야?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군단급 무인기가 됐든 모하비가 됐든 아니면 가오리가 됐든 여기다 뭘 넣으면 되냐면 KF-21에 장착된 A사 레이더를 얘한테 탑재시키면 돼요. 여러분, 이 A사 레이더라는 건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훌륭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AWACS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KF-21 A사 레이더를 탑재한 다음에 한쪽 해역에다가 두세 개만 딱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북한의 항구를 다 샅샅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최하남 3번함이 또 자빠졌구나. 아 최하남 1번함이 저기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돌아오는구나. 아 쟤네 잠수함이 물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평소엔 감시하다가 이 차기 금단급 무인기 가오리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올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조짐이 이상해. 어떻게? 발사 띡 하면 뭐예요? 그대로. 더군다나 무인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무인기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안 하니까 얘네가 24시간 할 수 있어요. 24시간 알아서 돌아간다. 맞아요. 필요 없이 알아서 딱 감시하고 정찰을 하다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사람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지. 더욱이 중요한 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지금 최근에 각국이 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개발이 박차를 가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 AI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알아서 싸워서 사람한테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걸 미국이 실험을 했었어요. F-16 가지고 했었어. 한쪽에는 사람이 타는 베테랑 조종사 타는 F-16, 한쪽에는 AI가 조종하는 F-16 서로 붙었다고. 시뮬레이션을 21번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21번 해본 결과가 뭐냐? 아, 앞으로는 사람이 AI한테 안 되겠구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박차를 가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AI 기술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에요. 이제는 스카이넷의 시대가 온 겁니다. 모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근데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안드로이드형 로봇을 만들어서 여기다 AI를 집어넣으면 얘가 대신 싸울 수 있다. 이거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뭐냐면 전투기 분야예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 징후 보인다. 공격 우리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은 있겠지.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을 안 써도 사람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람이 없어도 이젠 이 무인기가 알아서 북한을 샅샅이 지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해역에서 떠서 하면, 예를 들어 북한 애들이 만약에 유사시에 이 지상 지휘 통제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잖아.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뭐 했어요? 무슨 수출품인 것 마냥 컨테이너다가 드론 잔뜩 실어서 러시아 안에 들어가서 러시아 군사기지 옆에서 러시아 군사기지 옆에서 컨테이너 뚜껑 따니까 거기서 뭐예요? 드론이 폭탄 갖고 날라와서 수백억짜리 비행기에다가 꼬라박아서 그대로 폭파시켰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작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뭐 드론 같은 거 차량에 싣고 가서 이란 핵시설이나 이런 주요 공군기지 옆에서 날려서 그대로 때렸어요. 이거 우리는 북한한테 하기 힘들죠. 북한 침투하기 힘드니까. 하지만 북한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하기 쉽다니까. 제3국적으로 해서 중국 국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컨테이너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지상기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무인기 항공모함이 충분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공격기 내보낼 수 있고 전투기도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찰기, 특히 AWACS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북한만 신경 써야 돼? 중국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누구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쟤네가 정규 항공모함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정규 항공모함이 있어야겠구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규 항공모함 하나 만들 때 쟤네는 3척, 4척 나왔는데 이미 중국은 뭐예요? 4척 이상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뭘로 대체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사실상의 무인기 항공모함이 이걸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무인기를 하더라도 캐터펄트 없이 그냥 스키 점프 같은 경사갑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경사갑판에 쫙 하는 거 있잖아. 중국 애들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연료하고 무장 탑재량이 확 떨어져요. 캐터펄트가 뭐예요? 사출기란 말이야. 시속 200km로 확 날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료하고 무장의 희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의 사출기는 증기 사출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기압으로 날려야 되는데 이 시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스튜디오보다 훨씬 큰 거의 공장 수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겨우 4만 톤짜리의 그런 사축기를 넣는다? 그러면 탑재할 수 있는 함재의 숫자가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전자기 캐터펄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전자기 캐터펄트는 뭐냐면 전자기의 힘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설이 컴팩트해요.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이 기술이 무슨 기술하고 똑같냐? 우리 자기부상 열차 있죠. 자기부상 열차하고 기술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4,5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한국형 자기부상 열차 개발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전자기 캐터펄트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사올 수도 있어. 사올 수도 있거든요. 사올 수도 있는데 이 전자기 캐터펄트 세트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가 깔끔하게 1조 불렀어요. 백값보다 비싸. 이게 백값보다 비싸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 왜?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충분한 기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전자기 캐터펄트를 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무인기가 작전에 나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군의 숨통이 확 트일 거예요. 왜? 인구 절벽 시대에 이 정도 기술이 있으면 확 트일 거예요. 물론 이거를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운용하면서 노하우를 쌓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죠. 그럼 시간 걸려서 미룰 거예요? 시간 걸리니까 더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제가 하나 좀 주문하고 싶은 게 현대전의 기술적 이해도가 만약에 높다면, 새 정부가 높다면 이 새로운 우리 해군을 위한, 아니 우리나라를 위한 이 무인기 항공모함은 분명히 빨리 예산이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에. 일단은 해상전력 현실력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규 항공모함 생각해 보세요. 정규 항공모함은 만들어서 한 척 나왔잖아요. 이번엔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왜? 뭐가 들어가야 돼? F-35B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20대 또 사와? 3조 들여서? 못해요. 그런데 비행기 살 돈 정도, F-35B 20대 살 정도의 돈만 있다면 저는 이 무인기 항공모함이 한 3척은 너끈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인기는 단가가 또 쌉니다. 함재가 싸요. 물론 다양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지만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유인 항공기 이용모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무인기 항공기 분야에서 역량이 덜 집중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정도 기술력에 행정적 예산적 지원만 제대로 받쳐주면요 우리 확 튑니다. 이 무인기 항공기 분야에서 확 튀어요. 왜? 우리는 뭘 만들었으니까 K 또 나오네. K-20을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 만들었는데 무인기 들어가면 확 튀어요. 그리고 이번 새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AI 예산 100조 넣는다고 했잖아요. 전 이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름 100조 넣으라 이거야. 그럼 100조 넣는 거에서 100조 넣어서 AI 기술이 발전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돼야 돼? 군사 기술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4척이 필요합니다. 동해, 서해, 남해 한 척씩 항상 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함대가 완전 개편돼야죠. 한 척은 항상 예비가 있어야죠. 왜? 수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게 있어요. 4척은. 생각 같아서는 한쪽 바다에 2척씩 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인기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에 3척 딱 떠 있고 그 다음에 SLBM 탑재한 잠수함 드글드글 거리고 그 다음에 각 공군기지에는 KF-21 떠서 우리 무인기 항공모함에 있는 무인 전투기하고 연동작전을 한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한다. 그 다음에 혐오5 같은 거 한 400발 정도 가지고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쟤네하고 싸워도 우리한테 뭐가 없다? 남는 게 없다니. 우리한테 남는 게 없다. 근데 쟤네 해상 세력이 약해. 그럼 해상으로 굉장히 괴롭혀 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해상 세력이 센 애들이. 방금 당장 중국도 뭐예요? 서해 이상한 거 설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사람 사는데 이거 설치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전력이 있어서 이렇게 휙휙 자기 머리로 휙 뭐 날아다니고 뭐 바닷속에서 뭐가 들들들하고 이렇게 해봐. 그럼 나 쟤네하고는 싸워봤자 우리가 남는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겁을 확 주려고 했는데 겁을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이게 힘이고 이거 현실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무인기 항공모함, 다목적 그냥 무인기 항공모함이라 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말을 못해? 저게 항공모함이다. 왜 내가 말을 못해?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거 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해상 세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첨단 기술로. 그러니까 돈만 깨지고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한 유인 항공모함, 사람이 타는 항공모함보다 이런 무인 항공모함 플랫폼이 저는 훨씬 더 우리한테 적합하고 유리하고 도움이 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해준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K방산이 잘 나가는 것과 국방력이 세지는 건 별개예요. 우리가 국방력이 세지려면 우리한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해상 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해상 세력은 우리가 이지스함도 좋고 KDDX도 만들지만 하지만 우리가 해상 세력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죠. 왜? 항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력 투사가 안 되니까 해군이 잘. 하지만 이 무인기 항공모함, 제가 또 말씀드릴 거 다목적 유무인 지휘함 나 싫어. 그냥 무인기 항공모함이라고 난 말하고 싶어. 무인기 항공모함이 나와서 우리 각 바다에 한 척 이상씩만 딱딱 박혀 있으면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깔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 무서워. 쟤네하고 싸우기 싫어. 쟤네하고는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국방력의 목표는 뭐기 때문에? 우리 국방력의 목표가 어디 침략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국방력의 목표는 뭡니까? 전쟁 억지력입니다. 이 전쟁 억지력에서 이 우리의 제가 또 말하는 그냥 무인기 항공모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샤넬 엑스펠에서는요, 다목적 유무인 지휘함 가로하고 무인기 항공모함 가로하고. 그러니까 다목적 유무인 항공기라고 적고 무인기 항공모함이라고 읽었죠. 이 무인기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